수능이 끝나야 강금 생활도 끝난다. 전 수능 출제위원 강상희 교수님. 예, 반갑습니다. 수능 출제위원이세요? 지금은 아니고요. 예, 예. 이전에 한 5차례 정도 출제를 했고요. 지금은 이제 그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은 저 연구소 소장님으로 불러야 됩니까? 뭐 소장 겸 대표도 하고 그렇습니다. 대표님으로 부를까요? 소장님으로 부를까요? 대표님으로 불러주십시오. 왠지 모르게 듣는 넘어가기 소장님보다는 대표님이죠. 뭐. 자, 그러면 앞으로는 대표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 수능 출제위원이 되시면은 이런데 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좀 얘기 들었거든요. 또. 예, 아무래도 뭐 중요하고 또 민감한 시험이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알려지면은 뭐 공정성이나 이런 데 대한 그쵸. 그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죠.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시험이 그렇죠. 어떻게 보면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시험이 그렇죠. 예. 네. MC가 그 저기 큐 카드를 놓치면 어떡합니까? 네, 뭐 혼나야 됩니다. 혼내주십시오, 네, 대표님. 예. 대표님 왜 그러세요? 그 선발 조건이 또 좀 있을 텐데 어떤 그 조건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니까 해당 전공의 대학 교수 또는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, 선생님들. 그 당시 그럼 대표님은 그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제가 그때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. 교수님이셨군요. 예. 3년 연속 출제를 하게 되면 안 되고 네. 아, 그래요? 수험생 자녀를 둔 사람은 또 안 되고 네. 이런 또 조건들이 있군요. 그렇죠.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분들은 다 배제가 되죠. 그래서 각종 그 서약을 하죠. 이런 건 하지 않겠고 저런 것도 하지 않겠고 나는 그런 아이들도 없고 그래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거 다 서약을 다 체크하고, 합니까? 네, 다 체크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어떻게 또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되셨는지 우리 대표님께서. 제가 그래도 이제 수능 출제한 지 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또 이제는 저를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수능에 관해서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세상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한 게요. 네네. 이 수능 출제위원을 하게 되면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거를 주변에 알려서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문자가 옵니까? 당신은 수능 출제위원입니다. 엑스맨 이런 느낌으로. 그 연락이 옵니다. 그래서 연락이 담당 기관으로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느냐 오면은 그 전체 과정이 외부에는 철저하게 비밀입니다. 아니 그러면 며칠 동안 거기 그 이렇게 한 달이 좀 넘습니다.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감금 생활을 하죠. 뭐월 뭐일 어디로 오시라 하면은 그 출제위원들을 호송할 그 차량들이 있고 그 차량을 타고 어딘가로 가는군요. 예, 갑니다. 어딘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. 예. 그러나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차 창밖으로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. 이런 건 대강 그 정답을 유추해 나가실 거거든요. 짐작합니다. 뭐 안대를 끼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혹시나 해서. 혹시나 안대 해서. 끼워 도착해서 안대를 벗어주세요. 그럼 보통 몇 분 정도가 한 해에 모이세요? 과목별로 좀 다른데 이제 제가 출제를 했던 국어 영역은 뭐 출제위원만 한 30여 분, 검토위원도 거의 20분 가깝고 국어만요. 예, 국어만 한 5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출제를 하고 그럼 몇백 분 되시겠는데요? 예. 영어 듣기 평가 지문을 녹음하는 외국인 성우도 같이 있으세요? 네. 그분들. 아니 네네. 그분들도 계세요? 하이. Good morning, Chris. Good morning, Julie. How was your weekend? 그 출제위원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생활하니까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죠. 왜냐면 이제 뭐 식사도 또 제공을 해야 되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? 그다음에 일정한 곳에 이제 저희가 갇혀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가다두는 역할을 해주시는 보안 요원이죠. 표현이 독특하십니다. 가다두는 역할을. 아니 그 실제로 이렇게 숙소에 한 번 들어가면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외곽에 이제 펜스를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밖으로는 뭐 펜스를 쳐서. 한 발자국 나갈 수가 한 없습니다. 발자국도? 네. 그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 안에 조그만 병원이 있습니다.
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또 들어오시고 아, 예외에 뭐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건 없나요? 예외는 내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 병이나 부모 상을 당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또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. 수밖에 예. 없겠죠. 늘 그 보안요원이 무조건 같이 예, 가요. 함께 동행합니다. 그 상 중에 기간을 다 잊지도 못하고 아, 그렇겠죠. 잠시 최소한의 그 일만 하고 다시 또 복귀하고 병원에 그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갈 때에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하면 보안요원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이분은 이렇게 또 합니다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이분께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. 에? 보안상 이분의 개인정보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뭐 이름이 알려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유추해 보면은 어느 분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. 이제 그런 것도 차단하려고.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 차단을 하는군요. 쓰레기도 확인하나요? 쓰레기 당연히 확인하죠. 심지어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안요원분들이 이제 비닐 장갑 같은 걸 끼고 음식물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혹시나 그 안에. 반출되는 네. 게 있을까 해서 다 검사하시고. 인터넷 서치를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안 요원이 없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검색을 할 수 있다고요? 예, 밖에 통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또 인터넷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? 왜냐면 그러면- 확실하게 알아보려면. 예, 그러면 이제 검색실이 따로 있어서 있고 또 거기를 지키고 또 하는 분들이 있죠. 그분들에게 무엇을 검색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사전에 기록을 남기고 검색을 하는데 또 만에 하나 또 이게 뭐 해킹이 있거나 맞아.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A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A, B, C, D, E, F를 검색을 해서 기록을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 수 없게 이야. 그렇게 하는 게 또 지침입니다. 한 달 동안 통화 자체가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? 예, 통화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은 피치 못할 경우가 또 있죠. 그 소수의 가족에게는 비상 연락처를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있어요. 예. 예. 이제 본인이 직접 통화는 하지 못하고 이제 그걸 담당하는 또 요원이 대리 통화를 하더라고요. 대리 통화를 예. 어떻게 해요?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이신 분이 출제원으로 오셨는데 밖에 계신 아내가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. 사랑한다. 사랑하신답니다. 나도 사랑해. 나도 사랑한답니다. 진짜요? 예, 그랬습니다.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. 대표님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? 그러니까요. 또 하나 또 있습니다. 뭐예요? 예. 재밌습니다. 아, 미스터가 많으시네요. 모든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지어들이 있는데 뭐예요? 가령 숫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숫자 이렇게 근데 왜 숫자가 왜 뭐 자 8은 2를 뜻한다. 3은 2를 뜻한다라고 미리 약속을 할 수 암호화해서. 있죠. 아이,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. 그런 거죠. 밖에서 아내분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은행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. 통장 비밀번호를. 예, 통장이고요.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답을 하셨죠. 근데 보안요원이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 아주 모든 낮은 거를 확률에. 미연에 다 예. 네. 반입이 될 수 있는 건 그럼 어떤 겁니까?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스피커도 들고 오시고 또 색스폰 부시는 분들은 색스폰도 이렇게 다 짊어지고 오시고 아, 그런 취미 생활은 돼요? 그 시험 출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약 보름 정도 됩니다. 보름 동안은 출제위원분들이 이제 출제해서 해방됐으니 이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를 하시죠. 쉬시는구나. 출제위원들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그럽니다. 그 중에는 그러면 한 좀 20일 정도 일하시고 이제 나머지 보름 정도는 그게 또 좀 자유 시간이 있군요. 예, 아마 그것 때문에 출제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예. 그 어떤 분들은 그 사교춤이 취미셔가지고 사교춤 교습도 하시고, 학교 안에서 예, 또 색스폰은 본인이 색스폰 연주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거 들으러 이제 또 가기도 하고. 조그마한 사회네요. 그 안에. 그 안에 예, 작은 그렇습니다. 그러네요. 아니 그 뭐 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다고. 예, 저희 국어 과목에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예. 일 끝나고 북을 땅 이렇게. 근데 그분이 뭐 좋은데. 제재를 한번 받으셨다고. 그 목소리의 횟수나 장단이 외부에 보내는 어떤 신호 아닌가? 신호일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래요. 왜냐면 우리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래.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래요. 그런 게 있습니까?
모르세요? 저희는 거의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예. 그런 게 있었군요. 그래서 한번 그래서 북을 가져가셨습니다. 그래서 그 가져가시고. 출제 끝나면 돌려드리겠다고 하고서 그냥 순순히 내놓으시나요? 아니면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어떤 무기인 줄 알아? 하면서 좀 옥신각신이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아 겁니다. 그러시겠습니까?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좀 이 외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외부에 차단됐다고 해서 외부 소식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. TV도 볼 수 있고 또 신문도 구독이 됩니다. 다 옵니다. 그래서 뭐 하루하루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. 뭐 근데 그런 분 중에 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는 분들도 있죠. 가령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출제 기간 동안에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주식이 없으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. 본인이 투자한 주식이.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. 아이고, 그래서 마음고생을 크게 하시는 분들. 이거 수능 이거 뭐고 지금 이게 이거 문제도 돼야 되지만 지금 내 돈이 지금 예, 뭐 저희도 위로할 방법도 없고. 이거 사실 말로는 들어봤는데 수능 출제위원이 계시다라는 그 실제로 만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기는 처음이잖아요.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. 진짜 네. 그 어떤 일인지 그 내막을 다 잘 알았다면 고민을 좀 더 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 그 전화 받고 출제에 들어간 첫 번째 경험 때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고생을 했습니다. 왜요? 너무 힘들어서요. 뭐가 좀 제일 힘드셨어요? 우선 밤늦게 또는 어떤 때는 뭐 밤을 새우는 날도 있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그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고 또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긴장되고 피로했죠. 지칠 것 같아요. 수험생과 또 수험생의 입장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죠? 열심히 다 나름대로 그 노력을 했을 텐데 괜히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걸 훼손할 요소가 없는지를 다 따져보죠. 예를 들면 이건 도시, 특히 대도시의 수험생에 유리하진 않을까,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. 그리고 뭐 그 선지, 이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그 선지들을 만들 때에도 이게 너무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. 학생 수험생들을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딱 그것만 평가하도록 하자.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. 예를 들면 점심 메뉴나 식사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한 뭐 몇 분 모이면 이게 힘들어요. 근데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이 중차대한 문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30여 분의 그 전문가들이 모이시면 답안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겠는데요. 그렇죠. 그 전문가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출제한 것들을 함께 토론해서 완벽한 문제로 만들려면은 정말 치열한 그런 논쟁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분도 있고 또 관계에 좀 냉랭한 그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좀, 그간에도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인 데라. 네. 그 다음 날 아침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삐지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좀 소외받았다고?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. 예. 마음의 상상. 예. 마음에 상처를 마상이라고 그거를 예. 삐졌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. 좀 그런가요? 속상해서 섭섭해서. 속상해서 섭섭해서. 예, 그럼 이제 혹시 아침에 식사 안 하신 적 있어요? 저는 꼬박꼬박 했습니다. 항상 수능이 끝나면 뉴스에 딱 뭐라고 하냐면 올해 수능 유난히 쉬웠다. 올해 수능은 유난히 어려웠다. 저희 때가 사실 좀 문제가 좀 쉬웠다고 했던 해거든요. 뭐 만점자도 많이 나오고. 어때 본인도 쉬웠어요? 아니요. 섭섭해요, 형. 뭐가 섭섭해요? 저는 딱 문제 보자마자 야 올해는 잘 됐어, 오케이. 이렇게 어려우면 다 평균적으로 떨어질 거야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애들 야 너무 쉽지 않았어 그래. 뭐야? 그러니까. 뭐 이랬던. 근데 그러면 또 출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? 문제가 너무 쉬웠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할 시험이 되죠. 그 난이도, 어렵고 쉬운 그게 정도를 참 조절하는 어렵죠. 거. 그러면서도 그 열심히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또 변별하는 변별할 수 있는.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잘 어려워, 잡아야 되는데 어려워.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은 난이도는 신도 모른다라는. 수능 만점자들이 나오잖아요, 가끔. 네.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?
저희도 출제를 하고 나서 다시 풀어보면은 몇 문제씩 틀리거든요. 저희가 출제한 건데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틀리는데 만점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은 감탄이 나옵니다. 감탄하게 되는데 진짜. 그 아마 열심히 노력한 것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또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약간의 행운이 또 따라줘야 되겠죠. 헷갈리는 걸 뭔가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맞아야 또 그죠. 그때 그 친구가 두 문제나 그랬잖아요. 두 문제만 찍었는데 다. 네. 수능 만점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. 예. 근데 우리처럼 뭐 이제 보기가 있으면 네 가지 다 헷갈리는 게 아니고 두 개가 헷갈렸는데 그중 가장 가까운 걸 찍는 거 차이가 있죠. 저는 예. 왜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에 저는 이제 정답을 유추해서 이렇게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다는데 보기 없더라고요. 그게. 예. 그럼 뭐지 이게? 더 노력하셨어야 됐죠. 예. 그래도 참 격조 있으십니다. 예.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격조 있게 참 다듬어 주시네요. 합숙소 펜스가 딱 열리고 나갈 때 기분 어떻습니까? 수능은 마지막 교시가 시작되어야 이제 퇴소를 할 수 있는데 나간 날 보면은 아침부터 그 나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다고 일찍 가시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줄 서 있고 그러십니다. 그러니까 너무 나가고 싶어. 예.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. 나 여자를 지워갔네 행복한 척해야 멋진 사람이 되는 건 근데 이제 퇴소하기 한 2, 3일 전쯤부터 이제 걱정도 되죠. 가면 할 일도 쌓여 참 많이 있고. 쌓여 있고. 그러니까 걱정도 되지만은 또 보고 싶은 사람들도 네. 많고.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베네핏이. 그렇죠. 우리 조셉이 제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네핏. 저는, 네, 아니 그 베네핏이라고. 왜냐하면은 중요한 일을 하는 네, 거긴 네,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뭐 일단은 자부심이 가장 크겠고요.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게 판단하는.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크지만은 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죠. 근데 그래도 그렇죠. 그거는 되지 않죠. 굉장히 좀 예. 격조 있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.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수준에서 미소가 지어지는 경우. 들어가신 분들은 미소가 지어지는. 그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기는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격조 높게 웃음을 주시는 토크. 제가 그러니까요.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예, 스타일인데. 아주 그 딱 말할 단어들. 것만 딱 하시면서 재미있게 그죠? 혹시 얘기 나누면 직업병 같은 거 있으십니까?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저건 맞춤법이 틀렸는데 띄어쓰기가 틀렸는데 하고 또 어떤 분들 말씀하실 때 문장이 잘 호응이 안 되는데 혹시 좀 예. 저희에게도 호응이 좀 잘 안 된 게 있었나요? 이거 뭐 좀 호응이 안 됐습니까? 제가 뒤에 서술어가 없거나 그러니까 앞에 주어하고 잘 이렇게 안 맞는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시겠죠? 예, 그 정도쯤 예. 뭐 어떻게 될까요?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.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50% 실력이 쑥 듭니다. 왜냐하면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의식하고 하는데. 좀 더 잘해야 되겠다. 이제 이렇게 그래도 좀 늘어날 것 교수님이 같습니다. 자기야 교수님이 격조가 있으시다. 내년이면 40인데 좀 어떻게 좀 격조 높게 좀 대화를 할 수 있을지가 따로 좀 찾아뵐 수 없습니까?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. 끝을 맺으셨잖아요. 그래요? 예, 지금 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네네. 그래. 맞습니다. 네. 잘 됐네요. 예. 예. 올해 그 수능을 본 친구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. 올해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은 몸고생 또 마음고생을 했으리라고 맞아요. 생각합니다. 정말 그래도 수고 많았습니다. 어쨌든 한 고비를 넘었으니 그 고비에서 얻은 성취로 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정말 올해는 이게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때문에 더욱더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